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죠?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알트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버티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면 이게 꺾였을 때 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와도 막상 이런 움직임이 터지면 맞아, 리스크 관리했어야 됐지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좀 늦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보라색 선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 99일선과 그 다음에 여기 고점, 그리고 조금 더 줄여보면은 이렇게 주봉상으로 해서 줄여보면 이 보라색 선은 결국 어느 지점을 형성을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이때 2025년에 쭉 한번 그 조정을 크게 겪고 그다음 빠르게 반등을 한 다음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정을 좀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최고점을 주면서 지금 이 모양이 이때랑 좀 비슷하다. 그리고 2021년에 보면 요때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때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여기서 좀 비비고 난 다음에 결국 올려주는 모습 때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리스크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 결국 아래로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이버전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드 도미넌스를 보게 되더라도 결국 보면 이동평균선들의 지금 저항을 막고 있긴 하지만 계속 특정한 구간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주봉이나 더 큰 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계속 지켜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특정 패턴을 한번 그려봤을 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저항을 맞는 쪽으로 그렸잖아요. 저항선을 그리고 요렇게 이제 선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이제 갔다가 빠질 건지, 물론 이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2026년 이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을 반등을 더 준 다음에 이렇게 떨굴 건지 아니면 이걸 위로 뚫을 건지 뭐가 됐든 간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이 반등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번에 알트들이 막 20%씩 떨어지고 할 때 캔들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막 그리는 모습들대로 만약에 캔들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더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따른 피해를 얼마나 볼 것인가, 그쵸? 눌림목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를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골치 아픈 건 증시가 너무 좋은데 금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이 좋으면 코인은 당장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랐다가 주춤하는 시점도 있죠.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얘가 최고점을 4월 말에 찍고 한 8월 20일 정도까지 계속 이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여기죠. 4월 한 20일쯤에 금이 최고가를 찍고 빠질 때 코인은 그 전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임이 지지부진해요. 그랬다가 이 시점부터 강력하게 오르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자, 금이 이렇게 오르면 지금 금이 또 머리 쳐들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또 건방지게, 그죠? 근데 얘가 오르고 난 다음에 어쨌든 멈춰야 된다. 멈춰서 이제 꺾여서 떨어지면은 좋다라는 거. 그럼 이제 비트가 거기에 맞춰서 못 올랐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도 너무 좋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뭐 증시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하는 과정에서 얘가 어쨌든 뭐 주춤하고 증시도 조금 주춤할 때 그때 이제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조금씩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장을 부분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알트들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알트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특정 알트들 위주로 오르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 지점을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그러니까 고점을 그냥 살짝씩 갱신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아예 그냥 다이버전스의 형태를 다 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가격들이 오르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표가 살짝씩 낮아지는 형태로 되면서 이 다이버전스 형태를 계속 좀 은근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신호인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가 뭐 토탈 이런 거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이 다이버전스 형태를 좀 띄고 있다라는 걸, 주봉을 보게 돼도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는데, 89면은 그렇죠, 여기 69, 뭐 70 오르다가 여기서 또 큰 고점들을 이어보면은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얘가 이러한 구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를 강하게 뚫어주는 순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 이 토탈 전체 마켓캡을 뚫는 조건은 비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가 강하게 올라야 될 시점이 있다. 왜냐?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가장 큰 비율은 여전히 비트이기 때문에요. 비트가 시총 1등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강력하게 올라줄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요 과정에서는 바로 올라줬으면 좋았겠으나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래도 여기서 좀 더 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자면 요 연보라 있죠? 연보라색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색칠을 해서 이동평균선을 꺼서 봤을 때 요 지점 있죠? 여기를 이게 뚫고 리테스트를 하고 간다, 이런 구조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횡보하고 강하게 뚫어버리면 이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다른 이동평균선들을 봤을 때 이 정배열인 상황에서 다시금 역배열로 꺾이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도를 어쨌든 얘가 강하게 뚫어서 깨지 못하면 이렇게 또 천천히 이제 우하향하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만 6천대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쌍바닥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쌍바닥을 보통 이제 하러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쌍바닥을 노리지만 이걸 깨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까지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 선도 있겠다 뭐 있겠다 다 이제 뭐 지지가 되겠네 하면서 그 롱을 대다수가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깨버리면 마지막 레버리지를 털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비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쨌든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피해는 좀 적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분할 익절, 분할 매수 이런 것들 강조해 드렸던 게 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한 번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다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좀 진행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시계열을 좀 늘려놓고 천천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번에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대다수의 알트들, 업비트에 있는 알트들 중에 이제 뭐 반등이 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좀 떨어진 애들 보면 UX링크는 이제 코인 자체 이슈가 있었고 여러 가지의 코인들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제 떨어진 그 진폭 같은 걸 좀 보면 일봉에서 15% 그리고 뭐 20% 이렇게까지 막 떨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알트도 마찬가지로 알트장을 보고 현물 투자를 하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선물로 레버리지를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뭐 10배라든지 뭐 5배라든지 이 정도만 쳐도, 그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청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 세력들이 여기서 바로 올리는 움직임을 한다면, 그러면 특히 이 눌림 때 알트가 강하게 빠졌던 것은 결국 이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운전수들이 물량을 던져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맞더라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런 리스크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 이 관점에 몰빵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어쨌든 알트들의 도미넌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차트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알트장이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선택적으로 알트장이 온다는 사람도 많고, 이제 거래소의 알트장은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거래소에 있는 알트장이 좀 재미가 없긴 했다. 특정 알트들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증시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대세 상승을 좀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걸 보면, 코인도 결국은 이런 장들이 한 번은 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꼭 현금도 있지만 이거 플러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대형 코인들을 좀 섞어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ETF 메타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시총이 큰 애들을 위주로 ETF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이 와도 그런 애들 위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ETF가 돼도 안 간다 해도 갑자기 어느 순간 요이땅 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ETF에 새로 들어올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번에 이런 구간들을 찍었지만 이제 이후에 얘가 여길 다시 깨고 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이 비중을 줄이는 시점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얘네들이 줄인다 그래서 꼭 그것이 고점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켓캡이 오르는 증가폭이 너무 가팔랐는데요. 얘네는 이게 너무 가팔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끝났는데, 25년, 뭐 24년, 23년 뭐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평평하게 가고 있어서 이 선택적 알트장이 너무 온다, 이게 너무 많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어렵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려면 모르겠어요. 지금 2017년과 비슷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인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좀 본다면, 그죠? 2021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장세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전에 이러한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렇게 평평하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응축된 기를 모은 게 한 번 터질 때가 되면 정말 가파르게 오를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안 오고 있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오는 상황에서 뭐 외부의 이제 주식이라던가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금도 그렇고 안 오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코인이라는 놈은 항상 우리가 그동안 봐서 아시겠지만 포기할 때쯤 되면 갑자기 한꺼번에 펌핑하고 막 그런 게 코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몰빵은 하지 마시되 이 코인판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날 것까지는 또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일 때쯤 되면 갑자기 펌핑해주고, 너무 또 긍정적이다 싶을 때쯤 되면은 또 우리를 참교육해주는 그런 게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참 정말 짜증나면서도 못 끊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어떤 이게 상황이냐면 조정 국면에 좀 이뤄지고 있고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이 원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 밑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빠르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빼면서 우리의 심리를 마지막까지 쥐어짠 다음에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셔야 거기에 맞는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외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의 위협이 아니다, 이거 좋다, 상용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신사업 대상이다, 이제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이 방향으로 쫙쫙쫙쫙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장 가격 자체를 우리가 속된 말로 마탱이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이슈들을 보고도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가는데 라면서 피로감 느끼게끔 만드는 거, 이것도 일종의 사실은
개미털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자, 그리고 자, 아서에이지 역시도 이제 연말 뭐 $25만 달러에 대한 얘기를 KBW에서 이번에 하고 있긴 한데 뭐 가봐야 알겠지만 가면 좋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통화량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에 비해서 우리가 통화량이 2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물가도 2배가 올라야 되고 자산 가치도 2배가 오르는 게 기본이어야 돼요. 돈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게 이제 코인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국이 이제 아시아 블록체인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가 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얘네가 보면 이제 홍콩이랑 일본을 방문을 했지만 그래도 한국이 제일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구조로 갔을 때 사실 저는 이 디지털 금융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슨 모든 코인이 다 오른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이 한국에서 만약에 잘 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뭐 팔로우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뭐 $15만 달러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좀 정작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제 영상을 이제 올리는 시점들이 요즘 정말 모호해요. 그죠? 되게 이게 시황 자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 단기로 좀 깊은 조정이 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잘 해보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